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의 이론, 사랑,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한 해답. 사랑에 대한 어떤 이론이 붙지 인간론, 즉 인간 실존의 이론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한다. 사랑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동등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동물에게도 있지만 동물의 애정은 본능적인 수단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인 수단의 그 잔재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 실존의 본질은 인간이 동물 세계, 즉 본능적 수능의 세계로부터 벗어났고 자연을 초월해 있다는, 비록 인간은 자연을 결코 버리지 못하지만 초월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하고 사랑의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사랑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결국 인간 실존이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데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인간에게도 본능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닌데 본능을 넘어서는 부분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그냥 동물로 볼 것이냐, 인간은 동물과는 별개의 존재, 동물계로부터 이미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동물계로부터 이미 초월한 존재라고 본다면 그럼 인간의 실존은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동물이라는 얘기를 떠나서 자연이라고 본다면 자연계 혹은 이 바깥 세상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네이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지만 자연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자연계 속에는 무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생물 중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있겠죠. 다 생명체들인데 어떤 부분에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과도 상당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죠. 요즘은 어쩌면 사람에 대한 애착보다 동식물에 대한 애착이 더 자연스럽고 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물도 일정한 부분 인간과 아주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한 어떤 생명체들이 있는 거죠. 그럼 본질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사이언티픽하게는 동물을 이해하지만 동물의 마음, 동물의 심리 이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유추하는 것처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동물의 마음도 사실은 몰라요. 동물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동물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동물에게 투사해서 동물이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인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나를 주체로서 체험할 수 있다. 내가 그냥 나라는 존재를 의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웨어니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와 어쩌면 나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인간에게 유일하다고 보는 거죠. 모르겠어요. 동물 세계와 우리가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그쪽에 굉장히 큰 항변을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만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살핀다고 하는 것은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할까요? 셀프 어웨어니스. 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 인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내가 있는데 그 객관화된 나를 미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나에 대해서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객관적인 나를 볼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서브젝트로서 주체로서 내가 나를 바라본다고 할 때는 이때는 I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I와 me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영문법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어하고 목적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보어 이런 얘기 나오지만 가장 중심되는 게 우리 문법에서 주어와 목적어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언어 자체가 우리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우선 내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있고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자연계 아웃사이드 월드 외부 세계도 대상이지만 외부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저기에 있는 숲도 있고 강도 있고 바위도 있고 저기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여러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 중에는 나와 아주 비슷한 사람도 있는 거죠. 사람 중에도 유럽에서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상들을 바라보는 내가 있는데 이 주체로서의 내가 나를 또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인간의 독특함이죠. 내가 나를 살피는 능력. 정신분석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보통 experiencing ego와 observing ego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 observing ego라고 할 때는 바라보는 내가 있고 experiencing ego는 경험하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ego를 그냥 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의 개념 자체는 셀프의 개념과 얽히면서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그냥 셀프의 개념처럼 마음 전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나라고 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체의 마음은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 속에는 하나는 나는 그때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내가 있고 객관적인 대상은 사실 경험하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바라보는 내가 있다. 관찰하는 내가 있다고 이해함으로써 경험하는 자아와 이 경험하는 자아를 관찰하는 자아 이 두 가지 자아를 구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태도도 자기를 대상화하고 있는 점에서 결국은 대상과 자기를 분류하는 전통적인 서구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대비해 볼 때 모든 자기상 혹은 자아상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보통
대상표상이라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표상이나 아상이 모두 환상이라는 철저한 깨침을 바탕으로 환상이 아닌 실상으로서의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의 노력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다양한 상을 얘기하는 불가의 이론과 자아심리학이 얘기하는 자기표상 그리고 대상표상들의 개념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내적 대상의 개념 이러한 이론들을 합쳐서 애써서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다양한 불가의 세계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다양한 자기에 대한 상들이나 대상에 대한 상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들이 외부에 투사됐을 때 이러한 상들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내적 대상들이 투사되는 외부 세계와 이러한 내적 대상들의 투사가 일어나는 본래 마음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다양한 어떤 투사물로서의 내적 대상들, 다양한 상들, 그거 자체는 어쩌면 생겨났다 없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상들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그 마음의 본래 자리 자체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죠. 그 자리를 성자리, 도자리, 불성, 진성, 자성, 본성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가해서 불리는 본래의 마음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생각을 더욱 확장시키는 분들은 나나 여러 다양한 대상들, 나와 여러 다양한 대상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우주 전체가 허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적인 세계나 외적인 세계 이 모두가 다 허상이고 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허상이나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 배경 이것 자체를 우리의 본래 마음 생겨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불가의 입장을 정신분석 쪽에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리가 체험하는 나나 대상 그리고 이러한 나나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우주 전체가 허상인데 그걸 실상으로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투사에 의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깊은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허상으로 이해하는 세상과 다른 실상으로서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상을 벗어난 본래의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투사가 아닌 실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우주 혹은 삼라만상을 대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허상과 실상의 세계 이 두 가지를 함께 통합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불가의 개념과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하고 이걸 경험을 반추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나가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 주체로서의 서브젝트라는 개념이 일반 동물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일반 동물은 원래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본능에 따라서 보통 행동한다고 보고 있죠. 본능대로 행동한다. 근데 그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동물학이나 식물학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동물 속에 특히 영장류 속에는 인간과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유하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을 동물도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가 하는 점도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가끔 동물 중에 독특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도 가끔은 나타나죠. 그러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과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는 것은 우리는 자연 속의 일부인데, 그래서 역동을 가지고 있다고 프로이드가 봤던 부분이죠. 우리는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다. 드라이브를 인스팅트라고. 그런데 원래 독일어로는 트리브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영어로 번역하시는 분이 이걸 인스팅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스팅트라고 볼 부분이 아니고 이걸 드라이브라고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동물은 이게 하드와이어드 됐다고 할까요? 이 본능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일단 본능적인 것은 그대로 변화 없이 그 본능에 따라서 이 동물을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동물은 프로그램 된 대로만 그대로 활동한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건 동물하고 우리가 동물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동물 스스로도 본능대로 산다고 하는 건 깊은 의미에서는 어떤 얘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프리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인간이 인간다운 부분은 이게 이제 영성적인 얘기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프로그램 돼 있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하드와이어 된 게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그대로 다 완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돼 있는데 상세한 프로그램은 덜 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 그래서 동물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연약한 동물이다. 아직 미완성 부민체로 출고됐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동물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프로그램 되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원래 이게 프로그램 된 대로 사는데 인간은 그 프로그램 되는 대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인간의 실존은 모든 것이 본능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본능은 일정한 부분까지만 본능이 있고 그 뒤부터는 스스로 선택해 나가야 된다.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스인데 이게 결국은 자유, 프리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거나 환경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작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사랑의 문제가 인간 실존의 문제인가 하는 것은, 인간 실존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능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사랑의 문제가 연결되는 거죠. 인간을 그냥 동물적인 존재이거나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든 그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얘기를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인간만이 여기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나 내 환경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로봇으로 살고 자동 기계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공장들의 많은 생산을 로봇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로봇은 그냥 누군가가 프로그램 한 대로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요즘은 지금 문제가 AI도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결정할 단계에 왔을 경우에 인간들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AI에 의해서 인간들이 모두 지배당할 것이냐 하는 이런 중요한 어떤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이런 시대까지 왔는데, 그래서 인간의 실존과 인간이 동물이나 기계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이 얘기를 좀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얘기는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과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고, 그 실존주의는 단순하게 철학적인 사조라고만 볼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실존주의적인 개념이 이미 고등 종교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고등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존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만이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실존의 문제는 단순한 실존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영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정신분석 쪽에서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신분석적인 사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성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이해하지 않고는 이 지평을 넓혀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철학과 영성, 종교, 정신분석 이것이 각각 독립된 게 아니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 특강 기간 중에 질문을 던지는 정도까지 우리가 가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과정이라고 보여요. 그 응답은 각자 고유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각자 화두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지나치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아침 여기서는 미국 같은 지금 새벽이어서 한국에 계신 분은 지금 밤이 깊은 시간이라 조금 깨어나기 위해서 깨어난다고 하는 게 어웨이크닝인데 어웨이크닝이 불가의 세계에는 깨침의 얘기예요. 우리가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잠든 상태에서 대부분 사람이 산다고 그래요. 우리가 깨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의식 속에 산다는 것은 내가 반만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깨어있지만 깨어있는 게 온전하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반 이상 잠든 상태에서 우리가 몽유병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고, 자면서도 온전하게 잠드는 게 아니고 깨어있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것도 충분하게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도 충분하게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조금 더 깨어남의 과정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씩 어웨이크닝, 어떤 깨침의 과정들인데 불가의 세계는 깨침과 정신분석의 통찰은 깊은 지점에 가면 만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고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이다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가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가졌을 때 내가 무엇이길래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하느님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가? 그럼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떤 대상을 어떤 이유로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